지난 1월에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가 있었는데 이 사태 연루자들을 변호했던 변호사들이 정식 단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단체 창립총회에 참석한 전 총리, 또 국회의원, 유튜버 등이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들 논란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서부라는 단어에서 피냄새를 느끼지 못하는 자들은 좌파들이에요. 우리 자유파 단체들이 전면적으로 이름에 내걸고 정말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젊은 층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일부 법에 어긋났다고 해서 이런 가혹한 형사처벌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법보다 주먹이 더 앞설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아주 간략하게 국민 저항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그 재판부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합리적인 비판, 또 폭력 이런 거는 구분이 돼야 된다. 이 단순히 이게 불법 행위를 한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의 핵심을 좀 위협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을 두고 나라를 위해 헌신했고 법보다는 주먹이 앞설 필요가 있다. 이런 발언들 좀 문제 요소가 있어 보입니다. 발언들 자체를 두고 보면 당장 법적 규제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서부지법 폭력 사태는 정치적 견해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폭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의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어른들이 문제를 폭력으로 해결하라는 취지의 종용을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여차하면 이 발언을 듣고 실제로 문제되는 행동을 한 사람이 나온다면 그때는 교사로도 충분히 다뤄볼 만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피고인 중 한 명이 지금 여러 차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해서 감형을 받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반성문도 내고 감형도 받고 나와서 다시 본인의 폭력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폭동을 좀 부추길 수 있는 어떤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사전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서부지법 폭력 사태로 모두 128명이 기소되었고 그중 84명이 이미 1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무죄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체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는 법원 담장 안쪽 경내에만 진입하고 건물에는 진입하지 않았거나 경찰 폭행 등 다른 혐의는 추가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런데 60대 우 씨가 취재진 폭행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석방됩니다. 재판부가 형을 감형한 사유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이유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석방된 우 씨가 이 서부 자유변협 지난달 28일 창립총회에 참석해서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악과 싸워 반드시 이기라고 했다고 발언했습니다.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감행한 것인데 이미 1심을 넘어서서 2심 선고도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2심이 선고된 경우에는 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로 검사는 더 이상 대법원에 상고하지 못합니다. 형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진 상황에서 이와 같은 발언을 자신감 있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알고 자신감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해도 뭐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범행을 인정하고 또 반성도 하고 무엇보다 합의를 해서 이렇게 감형까지 받은 사람이 나와서 악과 싸워 이기라라는 이런 발언들. 이게 좀 뭔가 좀 부추기는 행위들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그 사태 내용 중에서 방화 시도 때문에 가장 높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람도 있는데 범행 당시 19세 미만이었더라고요. 근데도 중형이 선고됐다. 이 내용이 그만큼 사회에 커다란 해악을 끼쳤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겠죠? 기름을 부어서 방화를 시도한 방화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징역 5년이 선고되면서 이 사태 중 최고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피고인은 방화행 당시에 19세 미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형이 선고되었는데 소년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범행 당시뿐만 아니라 판결 선고 시에도 소년, 즉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판결 선고 시에도 19세 미만이 유지되었다면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형을 감경하거나 장기와 단기로 나누는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판결 선고 시에는 19세에 이르렀기 때문에 일반 성인처럼 형이 선고되었고 징역 5년 상당히 중한 형이 선고되었는데
19세 미만에서 막 벗어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재판부가 범행 당시에는 소년이었음을 감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감안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 19세 나이를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사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였고 예. 공공의 안녕에 해친 중대한 위해 요소를 감안한다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법원의 판시 그대로의 내용을 인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를 고려해서라도 좀 선처를 해주고 싶지 않은, 해줄 수 없는 그런 중형을 끼칠 만한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쳤다는 판단. 근데 이제 법원이 이 어떤 법원에 대한 폭력 난입, 또 방화를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시도를 하고, 예를 들면 판사 이름을 부르면서 뭐 박성배 뭐 이렇게 하면서 이방저방 막 뒤지면서 이런 행동에 비했을 때 물론 5년의 형이 나오겠습니다만은 나머지 그 기소된 118명 중에서 37명이 실형을 받았고 형이 비교적 좀 낮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형이 다소 낮아 보이긴 합니다. 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적 견해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폭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의 문제인데 사전 대비 및 현장 대응 강화, 사전 조치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반드시 검거할 수 있고 나아가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배후 인물을 반드시 검거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실행 행위자도 여지없이 중형 선고가 수반된다는 점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는데 특히 집단 행위 과정에서는 대중의 죄의식이 희석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행위자를 현장 체증, 유튜브 영상, 통신 기록 분석 등을 통해서 반드시 검거할 수 있고 검거하면 중형 선고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제대로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1심이 나름대로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데 항소심에서는 개별 피고인의 사정에 따라서 일부 형을 감경해주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돌발 변수도 작용하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양형 기준표에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한 양형 기준을 제대로 마련한다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말씀하신 이런 엄한 처벌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언급하신 그런 감경 사유가 되는 부분들 또 합의가 되면 이것이 그냥 1대1 간의 어떤 단순 폭행으로 취급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과는 좀 다르게 우리가 시각을 좀 보면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법적으로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실질적인 해결책 어떤 부분을 좀 강구한 것이 좋을까요? 앞서 언급했던 우씨 사안의 경우에는 네. 취재진을 폭행한 개인과 개인의 문제였습니다. 특이한 사안이었고 이 사안 전반은 특수 주거 침입 등 공권력에 심대한 위해를 가한 사안입니다. 공권력을 침해한 범죄의 경우에는 개인 대 개인의 사안과 달리 합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합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양형 사유에 크게 고려하지 않고 이에 네. 따라 각 공공기관은 합의에 나서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를 대비해서 피고인이 전격적으로 공탁을 감행할 수 있는데 사안의 죄질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공탁의 효력도 제한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공탁 효력도 제한하고요. 개별 네. 재판부가 나름대로 판단을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형 기준을 마련하거나 양형 기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판부 내부 기준으로서 이와 같은 공권력 위해 행위에 대해서는 합의나 공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형 감경 사유로 삼지 말라는 지침 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예.